예, 제8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그죠. 회계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틀린 걸 고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회계 변경이라는 거 우리가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하나는 추정의 변경. 그죠. 그래서 그 아래 요약을 잠깐 한번 보세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두 개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요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겠죠. 그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 정책의 변경에는 예를 들면 두 가지입니다.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평균법으로 변경했다. 또 평균법을 하다가 선입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을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다가 이것을 시가로, 이걸 우리가 재평가라 그랬죠. 그죠? 또는 시가로 하다가 원가로 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 그죠? 같은 말입니다. 시가, 재평가한다. 그래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이런 걸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다.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 연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내용 연수 있죠. 몇 년을 쓸 수 있다. 이래 이제 추정했다가 이걸 변경하는 거. 그리고 잔존가치. 그 잔존가치의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손율 등등 있죠. 그죠? 예, 대손율이라든가 그리고 추정치 등등. 뭐 AS라든가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있죠. 우리가 정액법을 하다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다. 또는 연수합계법을 하다가 정액으로 변경, 이런 것도 추정의 변경이다. 그죠? 그럼 이런 이제 정책의 변경은 우리는 이 정책의 변경을 이렇게 정당한 사회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소거법. 이거는 처음부터 변경한다.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럼 소거법을 하고 이 추정의 변경은 변경 시점부터 해나간다. 그래, 이걸 우리가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변경했으면 단기와 단기 이후 몇 년, 이렇게 단기와 단기 이후 처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다. 그죠? 그럼 소거법을 한다면 소거법은 작년분을 처음부터 고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회사가 작성했던 재무제표, 이것도 다시 작성해야 되죠. 그죠? 재작성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는 불변. 그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것은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면에서는 떨어지죠. 그죠? 신뢰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비교성은 작년과 똑같이 하니까 비교성은 좋아지겠죠. 그죠? 장단이 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렇죠? 재무제표 변동이 없으니까 요거는 신뢰성은 유지된다. 또는 뭐 좋아진다 해도 관계없고, 그렇지만은 비교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왜? 작년은 정액법, 금년은 연수합계법 해버리면은 감가상각 금액이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비교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요게 우리 회계 이론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론 문제. 그럼 계산 문제는 이거. 요게 계산 문제. 요게 회계 변경이다. 그죠? 요 부분은 우리 이론 문제. 뭐, 요런 건 딱 요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계산 문제, 요런 거. 그죠? 요게 회계 변경의 주된 거. 자. 예, 139쪽에 됐고, 그 이제 정책과 추정이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뒷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2번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보세요.
기계를 500만 원에 내가 구입했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5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기계를 하나 사왔다. 기계를 사왔는데 취득 원가는 500만 원. 그리고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50만 원.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이런 기계를 내가 취득했다가 문제를 보니까 감가상각을 연수합계법으로 해오다가 2004년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잔존연수는 4년으로 변경했답니다. 그죠? 그럼 4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죠? 묻는 문제. 그러면은 이 새로운 이제 취득 원가 또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 연수에 의한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잖아. 그죠? 그건 우리 회사는 그동안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왔었다. 예. 그럼 이 방법을 이번에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그죠?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 또 내용연수도 변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연수나 방법의 변경을 우리는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아시죠? 예. 그럼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죠. 그죠? 빼고 연수합계. 그죠? 그래서 요 금액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500만 원. 잔존가치는 50만 원. 5년이면 1부터 5를 더합니다. 그죠? 5년이니까 1, 2, 3, 4, 5를 더하면 15죠. 합계는 15. 자, 문제를 보세요. 2년도에 구입했다가 4년도 1월 1일부터 변경하니까 2년과 3년, 2년이 경과됐네요. 그죠? 그럼 1차 연도는 5, 2차는 4, 요거잖아. 2년씩 9. 그죠? 누계니까 5와 4. 그죠? 9. 이게 강간 누계. 15분의 9가 됐다. 그죠? 그러면은 450만 원에 15분의 9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270만 원 되죠. 이게 강간 누계다. 그죠? 따라서 이 27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죠? 270만 원 빼고 2년이 경과했으니까 내용연수에서도 2년을 빼야 됩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요거는 변경 전이고 변경 후죠. 그죠? 예,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른 변경된 건 없죠. 그죠? 그런데 딱 하나. 잔존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4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 자료를 보면은 5년에서 2년이 경과되었으니까 3년 남아있죠. 근데 문제를 보니 이게 몇 년이더라? 4년이다 그랬네. 그죠? 변경된. 그럼 자,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죠? 5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나면은 230만 원. 그죠? 잔존가치는 50만 원.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어주면 되죠. 내용연수. 그죠? 빼고 나누고. 빼면은 얼마죠? 180만 원에 4로 나눠주니까 4, 4, 16, 4, 5, 20 하니까 45만 원 나오겠네. 그죠? 45만 원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번에 2004년도 감가상각비 얼마냐? 답은 45만 원 되겠네요. 그죠? 예, 정답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 3번 문제 하나 더. 예, 똑같은 문제입니다만은 예, 숫자만 다르죠. 그죠?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제가 이 칠판에 적을 동안에 한번 해봅니다.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다. 그죠? 예,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5만 원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죠? 이때
이 4년도 1월 1일에 추정 내용연수가 3년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잔존가치는 2만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 문제는 지금 방법은 그대로네, 그죠? 정액법이다. 우리에서는 정액법을 해오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럼 이제 이 취득원가가 변경이 될 거고, 그죠? 이게 모두 변경되겠죠? 이렇게 변경 후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일단은 1년분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하면 얼마죠? 간단하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요거 빼면은 45만원 나눠주면 얼마죠? 9만원이죠. 1년에 9만원입니다. 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문제 보세요. 몇 년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나겠잖아, 그죠? 1년, 2년, 3년. 4년도에 병이 돼 3년 지났네, 그죠? 3년. 39, 27. 27만원 경과됐다.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경과됐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자료에서 보니까 내용 연수가 3년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5년에서 3년이 경과해서 2년 남아있는데 다시 추정해 보니까 3년 또 더 쓸 수 있더라. 1년이 증가된 겁니다. 그죠? 잔존가치는 얼마가 됐죠?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됐다. 취득원가 빼고 나면은 23만원. 정액법 감가상각비.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빼고 나눠주니까 21만원 나눠주니까 7만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감가상각비는 9만원씩 해오다가 금년부터 7만원 하는 겁니다. 그죠? 금년부터 변경됐죠. 그럼 금년부터 변경된 이게 이제 말하면 전진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그대로 인정해 줬잖아. 지난 3년 동안은 감가상각비가 9만원이고 올해부터 이제 얼마죠? 7만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이제 올해 금년부터 단기부터 이제 올해 단기와 내년 단기와 이후에 적용하죠. 이거 전진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바꿔줘. 이것도 7만원 바꿔주는 건 무슨 법? 소거법. 아셨죠? 예, 답은 7만원이다. 그래서 이게 회계 변경의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 더 추가된다면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뭐, 기계를 샀다가 수리했다. 수리비 들어갔다.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연장됐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플러스 주면 되죠. 그죠? 수리비를. 그거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141쪽에, 그거 보면 유형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부분이 이겁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그죠?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정책의 변경, 그리고 세모를 잠깐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거기에 또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 뜻을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과거와, 그죠? 그 내용이 다른 거래. 과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한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하나 선택을 했다는 거는 처음 선택이잖아. 그죠? 선택. 우리가 변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처음 선택을 했다가 선택은 자유죠. 내가 선택하는 자유인데 자유롭게 선택했다가 이것을 동그라미를 선택했다가 이렇게 세모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하죠?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변경. 기존에 하던 걸 바꾸는 그거 변경이지.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내용이 다르던 거. 그럼 이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죠? 우리가 처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라 이겁니다. 그럼 변경이 아니다. 그죠?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았던 사건,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이것도 선택이죠.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이건 회계 변경이 아니다. 그 1번 다시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변경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앞뒤 문맥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변경이다. 틀린 거잖아.
변경이 아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거 하나. 아래 2번에 보시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옵니다. 이런 게 추정의 변경이다. 추정치. 이거는 추정치. 예상치. 그죠? 그리고 처리 방법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은 소거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라 한다. 아셨죠? 예.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 자, 다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론 문제, 이런 거는 계산 문제.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이따 그 종합 문제 가서 또 많이 풀어볼 겁니다. 이런 유사 문제 또 풀어볼 거니까 일단은 기본 패턴 이제 다시 우리가 요래 갖추고, 그리고 이제 또 과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죠? 이래 하시면 되고. 예, 이번에 142쪽에 보세요. 4번.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오류 수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선택에서 이게 오류가 생겼다. 이게 오류가 생겨서 변경하는 거. 수정. 이건 뭐라 하죠? 오류가 수정. 처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한 거죠.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10년이었는데 우리 회사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잘못해서 7년으로 이걸 잘못했다. 그거는 오류잖아. 그죠? 근데 그때는 10년이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회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구조 변화가 생겨서 이게 내용 연수가 7년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이런 거는 뭐죠? 변경입니다. 그러니 잘못했던 거는 오류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문장이 나오면 좀 헷갈립니다. 오류하고 수정이, 오류하고 변경이.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죠? 오류하는 거는 틀린 걸 고치는 거고, 그죠? 오류 수정은. 변경하는 건 하던 걸 바꾸는 거다. 그건 다 알겠는데, 이 지문에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오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류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틀리게 했던 거고, 그때는 정확했는데, 그때는 정확했죠. 정확하게 추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죠?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법이 개정되거나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변경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그 4번에 보면은 정기오류 수정 손익이 아닌 것 그랬잖아. 그죠? 작년에 구입한 차량 운반구의 원가를 잘못, 이건 오류지 뭐, 당연히. 그죠? 두 번째, 보험료 미경가분을 계산 안 했다. 이것도 오류. 정기에 대손 상각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단기해, 정기에 우리가 대손 돈 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했다가 원래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잖아. 그죠? 그때는 돈 떼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수 채권이죠. 채권을 회수한 겁니다. 정상 거래죠. 그죠? 3번.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 이거 오류. 미지급 이자를 과대 계산했다. 이것도 오류. 그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오류에 대한 거다 하는 걸 아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아래 그 나온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143쪽에 그 5번에 나와 있는 이제 오류에 대한 계산 문제. 그죠? 우리 이제 변경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오류에 대한 계산 문제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다른 문제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또 우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오류 수정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죠. 첫째 하나는, 그죠? 자동 조정 오류. 이거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오류가 있고, 하나는 뭐죠?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다. 그죠? 두 번째는 자동 조정이 안 되는 오류. 네,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이다. 그럼 자동 조정된다는 것은 이게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말 재고액 오류. 그죠? 기말 재고액 오류다. 즉 말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1년도에 만약에
실제보다 100원을 과대 계상했다. 과대. 장부상의 실제보다 잘못했죠. 그죠? 100원 많이 장부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정 안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가서는 100원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장부상에서. 이를 우리가 자동 조정고리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년도에는 100원이 커졌고 2년도는 100원이 작아졌죠. 그렇더라도 1년도와 2년도를 이렇게 합해서는 오류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죠? 이런 오류를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다. 그게 기말 재고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기말이 크면은 이익이 커지죠. 그죠? 그런데 기말이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초가 되잖아. 그렇죠? 기초가 커져버리면 이익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 다시. 기말이 커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커지잖아. 그죠? 커졌는데, 그게 다음해로 넘어가면은 기말이 기초로 넘어가 버리죠. 기초가 커져서 넘어가잖아. 그죠? 기말이 컸다면은 기초가 커집니다. 기초가 커지면 이익은 감소돼 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1년도에 기말이 커졌다. 그럼 기말이 커지면 이 결과 이익이 커져 버립니다. 이건 아시잖아. 그죠? 우리가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그죠? 그런데 이 기말 재고라는 것은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다음해로 넘어가면 이게 기초로 넘어가죠. 그죠?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커서 넘어가겠죠. 그죠? 커서 넘어갑니다. 그럼 1년도에는 기말이지만은 2년도에 가면은 기초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죠? 기초가 커져버리면은 이익은 줄어들죠. 이런 현상을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자동 조정 오류.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또 알고 계시죠. 그죠?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익이 커졌다. 커짐으로써 그해 기말 잉여금도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익이 작아졌다. 그래서 기말 잉여금도 작아진다. 그럼 이 기말 잉여금은 기말 잉여금은 넘어가면은 다음에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렇죠. 기초 잉여금이 되겠죠. 예. 넘어가고 자 보세요. 이 기초 잉여금이 컸다면은 그해 뭐가 되죠? 같은 해에 기말 잉여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복잡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설명을 다 이걸 자세히 하면은 교재 한 페이지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 보면은. 그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래도 좀 헷갈리죠. 그죠? 자, 보세요. 요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이 커진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작아진다. 왜 작아진지 아셨죠? 예, 우리는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기말이 그러면 요것도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기말이 적어졌고 커졌잖아요. 기말이, 요 기초는 보지 마세요. 요 소대가 되니까 서로 뭐 돼버립니까? 상쇄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 자, 우리는 이것만 딱 하나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자 그랬잖아. 그죠? 요 현상을 가지고 대가 되고 다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소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소면은 소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되죠? 대가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로 교재 나오는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세요. 1년도에 기말 재고가 3,000원 커졌다. 이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2년도에는 1,000원이 작아졌다. 이런 현상이잖아. 이 기말이 오류가 생겼죠. 그죠? 이 오류가, 보세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이익을 잘 보세요. 예, 이익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 보면서 보세요. 이랍니다. 보세요. 앞으로 잠깐 보고 하세요. 잠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3,000원 되니까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같은 애는 그죠? 그대로 내려가고,
요게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3,000원대가 건너갑니다. 다음으로 건너가 뭐가 되죠? 3,000원 소 끝.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디 가느냐? 이거는 또 3년도로 넘어가죠. 그죠? 1,000원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 다음에 넘어간다.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1년도에는 3,000원 커졌다. 2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4,000원 작아졌다.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또 하나. 그럼 만약에 이 기말의 변동이 기말 잉여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기말 잉여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갔네? 여기는 없잖아. 갔네? 갔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죠? 요게 3,000원대니까 여기도 3,000원대. 1,000원 소니까 1,000원 소. 끝.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아시겠죠? 이익도 똑같은데, 단, 이익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왜? 기초로 넘어가니까. 그죠? 예, 그래, 여기, 이런 현상. 이걸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에는 기말 재고의 오류가 자동 조정 오류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요 기말과 성격이 똑같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 4개. 그래서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모두 5개다. 그죠? 5개.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냅니다. 알겠죠? 요거. 알았죠? 그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동 조정 오류의 종류는 모두 몇 개다? 5개. 뭐다? 시작.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시겠죠? 이거 딱 기억하세요.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찾아라 하면 요거 아닌 것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는 거는 이 오류 아닌 거는 전부 여기 들어가겠죠. 자동 조정이 되지 않는 거는 모두 비자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게 감가상각비 오류. 이런 거. 네, 이게 커졌다, 적어졌다 이런 거죠. 그죠? 또 하나 든다면은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거. 등등. 이건데 이걸 잘못 처리 이런 거. 이게 대표적으로 이 외에 많습니다. 이거는 예, 많은데 이거 아닌 거는 모두 이거겠죠. 그죠? 예,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대표를 하나 들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오릅니다.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그죠? 1년도에 만약에 900원이 커졌다. 여기 와서는 600원이 작아졌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여기 와서는 500원이 800원이 작아졌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가 주어졌습니다. 감가상각비도 그럼 마찬가지 이것처럼 그죠?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동 조정 오류인 감가상각비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왜? 시험에 나온 애가 없습니다. 왜냐? 답이 2개 나옵니다. 복수 정답.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험이고 안 냅니다. 뭐 혹시 교재에 이 교재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재 혹시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답만 말하면 되니까 보세요. 간단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커졌으면 이익은 작아지죠. 900원 되면 900원 소. 비용이 작아졌다. 600원 소니까 이거는 600원 대. 800원 소니까 800원 대 하면 되죠. 비용이 적어졌으면 이익은 커지고 비용이 커졌으면 이익은 적어지고 반대니까. 그렇게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누적 하는 거하고 2가지 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이건 안 한다. 빼버리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죠? 1년도에는 900원 커졌죠? 그죠?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은 900원 작아지겠네? 그죠? 됐어. 끝났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2년도에 와서는 600원이 작아졌습니다. 작아졌는데
자, 보세요. 요게 600은 작아졌는데, 이 오류가 비자동 조정 오류잖아. 그죠? 자동 조정이 안 되죠. 그죠? 그럼 2년도에는 이 오류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아있다고 보면 되니까 이걸 합해버리면 이렇게 오류를 갖다 이렇게. 요걸 합하면 얼마죠? 300대가 되죠. 300대니까 뭐가 된다? 300소. 아셨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3도로 왔습니다. 그죠? 3도에 오면은 800은 소가 있지만은, 그죠? 이 오류가 자동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오류로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오류. 그러면 3도에 이거 3개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아셨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500은 소죠. 그죠? 500은 소니까 뭐가 되죠? 500은 대가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년도에는 900은 대만 있으니까 900은 대가 내려가면 뭐가 되죠? 900은 소. 맞죠? 그죠? 2년도에는 요게 오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쳐버리면 얼마죠? 300은 대죠. 그죠? 300은 대니까 300은 소. 3도는 800은 송을 보면 안 되고, 요거 오류가 전부 오류 남아있다고 봐야 되니까 전부 다 이걸 다 계산하니까 500은 소가 되죠. 500은 소니까 500은 대가 됩니다. 반대로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그럼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가 딱 정리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143쪽 교재를 한번 볼까요? 아래 정리해 보시면은 자동 조정 오류가 나오고 비자동 조정 오류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 조정과 비자동 조정 오류에 대한 걸 갖다가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 제가 요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 확인 문제, 복습 문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144쪽을 한번 보세요. 예. 1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거 1번. 현금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그런 말은 없잖아. 요것만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선입에서 평균법이나 원가에서 재평가하는 시가로 하는 이거, 요것만 정책의 변경. 그럼 현금 기준으로 할 것을 발기준으로 한 거, 이거는 뭐죠? 오류입니다. 오류. 그죠? 잘못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1번은 X. 틀렸다.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거법으로 하고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바뀌었네요. 그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거법. 바뀌었습니다.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이건 항상 우리가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다시.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이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있잖아. 그죠? 그거는 추정의 변경. 왜? 소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전진법입니다. 아셨죠? 예. 정책의 변경을 보는 게 아니고 뭐의 변경을 본다? 추정의 변경. 4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나 사건이나 환경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않는다. 맞네. 그죠? 정답. 4번, 5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뭐의 변경이다?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렇죠? 2번. 회계 변경에 따른 처리 방법 중에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이건 간단하네. 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거법. 회계 추정의 변경은 무슨 법? 전진법. 소거법, 전진법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5번 답입니다. 아셨죠? 예. 다음 3번. 3번은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 이거 아닌 것 찾아보세요. 딱 보니까 4번이 여기 나와 있네. 비자동 조정 오류, 답이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 답이다. 4번, 재고자산의 오류인데, 아래 보니까, 그죠?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 이익이 10,000원이었다. 정확한 이익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예. 2년도의 오류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1년도와 2년도에 오류가 있었는데,
기말 재고가 1,000원이 과대됐고 2년도에는 3,000원이 과소됐답니다. 그죠? 이때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볼까요? 그럼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 1,000원 되니까 그대로 내려갑니다. 1,000원 대. 그죠? 3,000원 소니까 3,000원 소 그대로 내려갔죠. 내려갔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000원 대가 다음을 건너면 뭐가 되죠? 1,000원 소 이렇게. 대가 소로 바뀌잖아. 그죠? 지금 묻는 게 2년도입니다. 2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4,000원 작아져 있죠. 소가 됐습니다. 그죠? 이때 이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장부상의 이익이 얼마였죠? 10,000원 있었죠. 그죠? 10,000원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이익은 10,000원이지만은 이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고 나서 정확한 이익이 얼마냐? 그럼 오류를 수정해 보니까 4,000원이 작아져 있더라. 다 과소잖아. 4,000원이 작아져 있는 게 10,000원입니다. 그죠? 4,000원이 작아져 있다. 과소되어 있는 게 10,000원이다. 그럼 정확한 이익은 얼마? 14,000원이겠죠. 그죠? 정확한 이익은 14,000원입니다. 그죠? 예, 답은 14,000원.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말하자면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기본 문제와 우리 복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이제 종합 문제, 우리가 이 기본을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좀 접해볼 겁니다. 예.